기경계합시다. 생기나이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부모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시법자인 당신께의 경의를 표합니다. 자, 391페이지요. 묻는다 하는 물음. 우리가 관전도품을 보고 있죠. 경전에서는 상가의 4가지 전도를 쓰랍니다. 거기 상납아정을 얘기합니다. 만 무상한 것을 상이라고 보면 이를 전도로 말합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보면 이는 전도가 아니다. 나머지 3가지 전도 역시 마찬가지다. 전도가 있기에 전도된 자도 역시 존재해야 하는데 어째서 전혀 없다고 말하느냐. 요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항상 한 게 아니고 무상하다. 낙이 아니고 참 살아가는 인생은 괴로워. 아는 찾아봐도 없으면 무하고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지 않아. 더러워. 그래서 구라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구보다는 부정하는 지. 그래서 이제 무상고 무와 그 다음에 부정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상납 아정은 다 전도된 것이기 때문에 무상고 무와 부정을 풀어봐야 된다. 그러면서 무상을 볼 때 무상으로 보고 고를 볼 때 고로 보고 무화로 볼 때는 무화로 보고 부정으로 볼 때 부정으로 본다면은 전도가 없다 얘기한 말은 이 이야기하는 이 질문자가 좀 그런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전도가 전도가 있기 때문에 깍골된 게 있기 때문에 전도되는 자도 역시 존재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근데 당신은 어째서 전도되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럼 여기 질문하는 자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질문자의 의도는 전도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있다. 예. 전도되는 자, 이런 자가 있다. 요래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 중론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자성이 스스로 나가는 거 없다. 그럼 역시 있다 하는 거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답한다. 예, 용수보살 얘기 들어보죠. 한문본 무상을 항상이라고 집착하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부르지만 공예는 텅 빈 공예는 항상함이 없는데 어디에 항상이라는 전도가 존재하겠는가? 재밌네. 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이라는 것도 항상하다 하는 거 없다 이게야. 자, 항상하다 하는 거 없으면 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상하다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상이 없기 때문에 무상도 없다. 그러면은 상이 무상이 맞기 때문에 상은 전도다 하는 말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가면 어때요? 전도된 자락하는 것도 없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자, 산스크리트본 혹 무상인 것을 상주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집착이 전도라 하지만 공은 입장에서 보면 무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집착이 전도가 있겠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공의 입장에서 본다 하는 자성이 없다는 거죠. 무상이라 하는 것도 자성이 없고 상주라 하는 것도 자성이 없는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착이 전도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머리 아픈 걸 많이 가스졌죠. 이 중론만 보면 머리가 막 지가 나가지고 아프고 이럴 건데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척하면 척, 그죠?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봅시다. 청목 논사의 말씀. 만일 무상한 것에 대해 상주 항상 머문다라고 고집한다면 그것을 전도라고 부른다. 그러나 모든 존재의 자성이 공한 가운데서는 수술의 성품이라 하는 건 공하다 이죠. 가운데서는 상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가운데 어디에서 상주한다는 전도가 존재하겠느냐. 나머지 세 가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나머지 세 가지 뭡니까? 낙, 아, 정. 이것도 똑같다 이죠. 그래 다시 설명해보자. 한 문번. 무상을 무상이라고 집착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지만 공 가운데는 무상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 아님이 존재하겠는가? 자, 이 공 가운데는 무상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말 무슨 말이냐? 무상이라 하는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무상이 자성이 없다 이야. 그러니까 전도 아님이 존재하겠느냐? 이건 전도다, 이건 전도 아니다 하는 그런 걸 존재 안 한다 이거죠. 자, 산스크리트어본 만일 무상한 것에 대해 거꾸로 항상 하다고 하는 집착이 전도라면 무상하다고 하는 집착도 공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전도가 아니겠느냐. 이건 집착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무상이라 하는 것을 집착할 것도 없는데 무상이라 하는 마치 실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집착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연못을 만났어. 연못에 보니까 연못 안에 금덩어리가 번쩍번쩍 빛나는 거야. 얼른 들어가서 찾아보니 없어. 나와서 가만 보면 또 금덩어리가 있거든. 그래 물에 비치니까 있는 것 같지만은 딱 건지면 없는 거죠. 무상이라 하는 게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항상함이 없다 하는 거는 흐름은 있는데 그 흐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무상이라 하는 걸 자체를 존재화시켜서 있다고 집착하느냐 이게 그런 말 틀렸다. 공이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전도되지 않았다 이런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공이라 하는 건 자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허공하고 공하고는 다른 거예요. 허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가지고 허공이라 하면 이게 없어야 돼요. 완전 분해되어 없는 걸 공이라는데 공이라 하는 건 이 자체에 내재하는 게 없다. 내재하는 어떤 스스로의 성품이라는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물질 그 자체가 비어있는 거고 비어있는 자체가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귤마저 완전히 없는 걸 호공이라고 그러고 이거 자체 그냥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성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지향하는 게 아니다. 단지 내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라.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청목논사의 말씀, 꼭 무상이라는 사실을 집착하여 이것이 무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지만 모든 존재의 자성이 공한 가운데에는 무상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성으로서 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 무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누구를 전도되지 않는 놈이라고 하겠느냐. 나머지 세 가지 역시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 한번 보면서 저거는 잘못된 것이다. 무상이 진실이다. 그래서 항상 하다 하는 것은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상이라 하는 그 자체도 자성이 없다고 본다면은 전도됐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무상에 대해서 왜 말하는 거죠? 무상이 사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누구를 전도됐다고 얘기하느냐. 무상을 갖고 항상함이 전도됐다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이게 전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설명해보자. 집착될 것, 집착하는 자, 집착, 또 집착이 서있는 것은 모두 그 상이 정밀한데 그 모습이 고요하고 멸한데 어떻게 집착이 존재하겠는가. 고요하다 하면 분내가 고요하다는 거죠. 멸이라고 하는 건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멸은 그 상이 정멸하다는 거죠. 상이라고 하는 자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산스크리트어는 집착하는 수단과 집착과 집착하는 자 그리고 집착되는 것은 모두 정멸이 되어 있다. 자성이 없다 이죠. 그러므로 집착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집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전도라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전도된 자, 그 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견해도 다 부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종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예는 어떤 견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충실히 따르는 것이 이제 선오록이 이제 그걸 충실히 따르고 있다. 선오록. 그때도 얘기했지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하니까 버리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런 견해도 버려라. 이런 얘기. 자, 394페이지 청목논사의 말씀. 집착될 것이라는 사물을 뜻하고 집착하는 자를 행위자를 뜻하며 집착은 행위를 뜻하고 집착에 서있는 것이란 서있는 일을 뜻한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성이 공하여 상이 정멸하다. 어떤 그 상이라든지 자성이 없다. 이죠. 이에 대해서는 관예례품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집착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설명해보자. 그러면 이제 그 한마디 집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다는 우리 현실 주기를 보면은 집착이 존재하죠. 안 그래요? 현실적인 집착이 존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은 좀이 쑤셔서 안 되죠. 반드시 그 일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가수로서 열심히 명성을 샀다가 아이고 지겨워. 영화 배우로 이제 전업을 했어. 전업하는데 도대체가 이 밥벌이가 안 되는 거야. 서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다시 가수 생활을 하면서 다시 명성을 찾을 수가 있죠. 역시 내 직업은 영화가 아니고 가수구나. 이럴 때 이 사람이 지겹다. 아이고 가수가 지겹서 나 영화 배우 할래.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이런 과정을 보면 이 안에 집착이라 하는 배와 배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집착. 그래서 이제 이런 집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또 뭐에 집착을 하는가 하면은 앞에 내 직업에 대한 얘기했지만 스마트폰 이런 것도 집착이 있거든요. 노트북 같은 거 이런 거 집착이 있어요. 말하자면 저는 한때 뭐에 집착을 했는가 하면은 이쁘장하게 생긴 다완 같은 게 이제 집착이 가더라고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쁜 다완을 이렇게 뭐 한모니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요즘 집착이 다 떨어졌지만 그래서 누가 달라 그러면 줄 수 없어. 아직 집착이 남았어. 그런데 왜 집착이 없다고 하느냐 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어떤 물건에 집착한다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 이런 소리라. 그런데 그걸 안 해. 내가 뭐 물건에 집착한다고 한다는 것은 자성이 없다. 왜? 마음을 냈기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을 낸다 하는 것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근데 자성이 있으면 절대로 집착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자성이라 하는 걸 조건을 갖추려면은 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아주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끊어야 돼. 왜? 자성이 다른 거와 상호 관계를 갖는다면 어때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야 되겠죠. 그래 관계를 끊는 그것이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어야만 자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고정 독립되어 있는 것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움직임이 없어요. 이놈 뭘 움직이라 그러면 외부의 자극을 받거나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 집착한다 하는 건 뭡니까? 내 이 물건을 집착한다 하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집착은 하는 그 순간 집착에는 자성이 없다는 거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집착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집착이라 하는 어떤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집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집착이라 하는 자성이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자, 내가 절망했다. 그럼 절망이라 하는 존재한다. 절망이라는 자성이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절망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절망해야 돼. 죽고 난데도 절망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야 돼. 스스로 존재하니까. 그런 모순이 생기는, 사람 죽고 없는데도 절망하고 존재해야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절망이라 하는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의사들은 사람이 차에 받쳐 죽을 때 부검하잖아. 그러면 부검에서 절망이라 하는 걸 끄집어내야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집착이라 하는 게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수술을 해가지고 끄집어내야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집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온갖 철은 악인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이 대한민국 아니 북한에서 가장 나쁜 놈이 누구야? 김정은이잖아. 왜 나쁜 놈이라는가 하면 아니 자기 측근들을 100명 이상 죽였다며. 이건 진짜 이게 연쇄살인범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거. 사람 더 많이 죽였으니까. 안 그래요? 그걸 왜 죽이겠어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죽이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자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권력자니까. 나는 존재한다. 나의 존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놈들은 안 되니까 그런 삭 속에 있는 놈을 다 죽여. 그러려면 내 저놈을 건드리는 놈들은 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여. 사실은 죽이는 행위 자체는 자성이 없지만은 죽이는 행위에는 뭔가 뭐 본인의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탈북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 왜 교회 다니냐 이러면은 탈북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다닙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맞아요. 아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 이러니까 교회의 구조가 북한의 구조가 똑같대. 하나님 믿는 거하고 김정은이 믿는 거가 똑같은 거야.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거지. 너무 똑같아가지고. 강요하는,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이 김정은이를, 북한에서 김정은을 계속 강요를 하면서 우상화하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듣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왜 그렇게 하느냐면 자기 존엄을 내세우는 걸 자성이 있다 하는 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자성이 있다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다.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자꾸 이제 그 계율에 관계되는 유런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일 되면 제가 동화사 가서 또 유런생들이 또 그 청정도론에 나오는 계품, 계율에 관계되는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그것도 수행하고 관계 있어요. 자꾸 강의를 하고 뭘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윤리적인 문제. 잘못된 견해는 항상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 시간에도 제가 이제 모든 것은 궁극이 허공이다 생각하고 허공이 진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허공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상상으로 다 부수고 블랙홀을 만들어 자기 다 집어넣어버리고 우주를 집어넣고 이렇게 다 없애버린다. 허공이 되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저희 작년에 그 난민도 가가지고 달라이라마 난민 구준 전선 법회 때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리종 림포체를 친견하게 됐습니다. 연세가 거의 90이 다 됩니다. 제가 나닥에서 한번 친견하고 벌써 10년 훨씬 넘을 때, 그때는 그래도 덩치가 좀 있었는데, 그때 작년에 만나서 벌써 이렇게 다 말라가지고 삐쩍 말라시더라.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딱 이 질문한 거죠. 다 때릴 수 없어요. 호공이 되려고 하는 수련자들이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니까 딱 첫 마디가 그런 자는 아마 모든 인연관계가 다 끊어질 것이다. 왜? 허공은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게 되면 인과를 부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연관계를 다 끊어져. 그리고 인과를 부정하는 사견에 빠진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인과를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에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 인과인데 인과를 부정해버리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인과를 부정하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은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 내가 뭐 살아서 뭐가 하게? 절망에 빠져버리는 부류가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인가 없어. 그래.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만일에 그 자꾸 문제 삼으면은 나를 만들어준 주인에게 기도해도 해서 회개합니다 하면은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잖아요. 그걸 지적한 것이 잘 알다시피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견해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자성이 있다고 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끊임없이 탐욕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착보고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탐욕을 부리는 게 두 가지예요. 기본적인 것. 하나는 재물. 내가 도인이니까 갖다 바쳐라. 내가 하나님하고 친구니까 나 갖다 바쳐라. 내가 하나님 피를 갖고 있으니까 갖다 바쳐라. 재물을 갖다 바쳐라. 두 번째 갖다 바치라 하는 거는 여자를 갖다 바치라. 나하고 피를 섞으면은 그거는 진짜 성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재물하고 여자를 탐하는 거는 다 탐욕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경에서도 마구니 특징을 이야기할 때 지목하는 탐욕이에요. 얘기하자면 지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는 건 이런 바른 견해가 없으면은 그런데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수행자들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잘 알고 좀 수행 경계가 있으면 자기가 도인같이 행세하면서 재물을 하고 여자를 취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자의 무릎에 베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지. 근데 요게 능경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게 따르는 추종자들이 꼼짝을 못한다. 그렇게 해도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근데 마구리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왕의 난을 만난다. 왕에게 붙잡혀서 곤란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좀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씌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 자기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생각 하나가 자기 삶을 결정한다는 것.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탁 일으키는 순간 그 생각이 자기 삶의 전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른 생각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다시 설명해보자. 전도는 한문본입니다. 깍골된 것은 나쁘다고 말하고 비전도는 옳다고 말하지만 만일 집착이라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집착이라는 게 자성이 없단 말이에요. 자성이 없어서 그런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소유하는 주체는 누구에 있는가? 소유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전도는 나쁘고 비전도 옳다 하는 것도 틀렸다는 얘기죠. 얘기하자. 그래서 이 가르침들을 하자면 우리 사회는 아주 평화롭습니다. 지구상에 전쟁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종교라 그러면 끔찍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 표현이 어떤 종교는 보면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연민을 이야기하고 관용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공감을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종교가 사람을 억압하고 죽인다. 이렇게 신문이 났어요. 그게 지금 현재 보면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시아파하고 순위파 싸우는 거 그런 걸 빗대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위파든 시아파든 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 다 평화를 얘기하고 전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어쩌습니까? 사람 죽이잖아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종교라 하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조심해. 아직 불교가 최고다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무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이때 역사상 한 번도 불교라는 이름하에 사람 죽인 역사가 없고 전쟁을 치는 역사가 없어요. 얘기하죠. 그런 거 여러분 인식해요. 그래서 불교가 가장 약한 게 뭐가 약하냐면 권력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불교를 때려잡으면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티베트 같은 거면 불교 사태가 생긴 이유가 그래가지고는 막 성녀들 죽고 저리 붙하고 싹 사라졌다가 다시 또 복구되고 미얀마도 그런 일이 겪었고 그래서 항상 왕이 등장하면 폐부를 하는 왕이 생깁니다. 중국에는 그런 게 한 3차례 정도 일어났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인도에는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성녀를 죽이고 사자를 불태우고 불교도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티베트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조용해지니까 또 티베트 불교가 다시 이제 망명하면서 인도로 왔잖아요. 다시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다시 이제 펴기 시작하죠. 재밌어요. 다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가장 그런 권력에 취약하다 하면 힘이 논리에 가장 잘 밀려요. 그래서 죽지는 않아요. 그게 일하는 거야. 안 죽는다. 자, 여기서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산스크리트어는 집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옳건 그르건 누구에게 전도가 존재하고 누구에게는 비전도가 존재하겠는가? 집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네, 시계 번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소리죠. 자, 청목농사의 말씀. 집착은 이것이다. 또 저것이다. 있다. 없다고 망상분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만일 이런 집착이 없다면 누군 삿돼서 전도되어 있고 누군 올바라서 전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 이것이다 저것이다 있다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집착이기 때문에 집착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은 누가 삿되고 삿되지 않다고 하는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이런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이에요. 모든 존재를 종식시키는. 그래서 그 금강경에 누가 등장합니까?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이 수벌이죠. 수벌 존자를 뭐라 해요? 이게 별명이 있잖아요. 별명이. 해공제일. 수벌이 존자. 공성을 가장 잘 아는 스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스님이 얻는 삼매가 뭡니까? 무쟁삼매잖아. 무쟁. 다툼이 없는 삼매를 하다니. 그 무쟁삼매라고 하는 게 바로 공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자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성이 없다고 잘 알면은 누구하고 싸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성을 아는 자는 논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논쟁이 다 종식되어 버린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대단한 거죠. 여기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설명해보자. 전도가 존재해도 전도가 발생하지 않고 전도가 존재하지 않아도 전도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전도된 자는 전도되지 않고 전도되지 않는 자도 역시 전도되지 않는다. 산스크리트어는 이미 전도된 자에게는 전도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죠. 전도된 자에게는 전도는 없죠. 아직 전도되지 않는 자에게도 역시 전도들이 발생하지 않는. 자, 전도되지 않는 자에게는 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도되지 않는 자라 하는 것은 원래 미래를 얘기하죠. 그럼 이미 전도됐다 하는 과거를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재라 하는 전도는 과거에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다면 현재는 있을까 없을까요? 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전도가 없고 미래에 전도가 없다면 현재 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도가 없다는 깎골 된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자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데 머물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는 게 있어요. 머물지 않는데 머물면은 공성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공성. 네. 그래 그걸 갖다가 무상적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상적공. 이 무상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죠. 나누면은 현재도 머물지 않는데 머물게 되면은 바로 공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막 그게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 논리가 무상적공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 만일에 중론을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무상적공, 연기적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한 내용입니다. 자, 18번 계속. 만일 전도되는 중일 때도 역시 전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가 전도를 생하는지 스스로 관찰할 수 있을까? 자, 전도되는 중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때요? 현재죠. 자, 전도되는 중일 때는 전도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한다 하는 건 어때요? 미래에서 현재로 발생한다는 말이죠. 안 그래요? 그러면 현재에 있을 때는 어때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전도 생길 리가 없잖아요. 현재 좀 전도 중인데. 전도 중일 때, 전도되는 중일 때는 전도가 새로 생기는 게 없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과거, 현재, 미래 다 전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무상을 갖고 바로 전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뭐는가 하면 무상적공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 누가 전도를 생각하는데 스스로 관찰할 수 있으리라.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죠? 산스크리트도 지금 전도되고 있는 중인 것에는 전도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전도들이 발생하는지 그들 스스로 고찰하라. 그 스스로 봐. 없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기 때문에 그렇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과거에 이미 전도되었다면 전도가 생길 리가 없고 미래엔 전도가 안 생겼다면 전도가 생길 리가 없고 좀 전도가 돼가지고 전도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새로운 전도가 생길 이유가 없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뜯어보면은 전도만 그렇겠느냐.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모든 존재가 여기서 벗어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 산스크리트 아니 청목론사의 말씀을 들어보죠. 이미 전도된 자는 다시 전도를 생하지 않는다. 전도됐기 때문에. 이미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전도되지 않는 자도 역시 전도되지 않는다. 전도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미래는 아예 없는 거죠. 지금 전도되고 있는 중일 때도 역시 전도되지 않는다. 두 가지가 함께하는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자, 두 가지가 함께하는 오류가 어떤 것이냐면 29주에 보면 나옵니다. 전도와 비전도의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오류. 형식 논리학의 대중률에 입에된다고 볼 수 있다. 자, 지금 전도 지금 어때요? 전도되고 있는 중에는 전도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도되는 중에서 왜 전도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두 가지 전도와 비전도 두 가지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 두 가지가 함께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잘 관찰하거라. 여기에서 전도되는 주체는 누구이겠느냐?
다시 설명해 보자. 아따 시간 빨리 가네. 물과 불이 함께 할 수 없죠. 그죠? 물과 불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전도와 비전도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 전도되는 중에 전도가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다 통틀어서 전도라는 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되는 주체라 하는 것은 그러면은 있지 않을까 하면은 다시 설명해 보자 하면서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전도가 불생이라는 것,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이치가 있겠느냐? 전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된 자가 존재하겠는가? 그렇죠? 전도라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도된 자도 존재 안 한다 이 말이죠. 산스크리트어는 전도가 도대체 어떻게 불생이겠는가? 생하지 않겠는가? 전도가 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도에 빠진 자가 있겠느냐? 존재는 그 자신에서 발생하지 않고 결국 타자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며 자신과 타자에서도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전도에 빠진 자가 어떻게 있겠는가? 자, 요거는 다른 방법이에요. 자신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타자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타자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요 방법은 이제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자자, 타자, 자타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인자. 자, 이 자작이라 하는 거는요, 여기서 얘기하면은 자신에게도 발생하는 자작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작이라 그러면은 부모가 필요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지어야 돼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내 스스로 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음식 먹어야 되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바닥도 있어야 되고 자작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작은 아니에요. 타작. 타작은 어떤가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어때요? 제가 타작이죠. 제가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타작입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제가 타작이지만 내 자신은 자작이죠. 그래서 이게 자작이 부정되면 타작도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놈입니다. 그러면 자작과 타작이 부정됐는데 자타작도 역시 부정되죠. 왜? 자가 부정, 타가 부정되는데 왜 자타가 합작이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 또 원인 없이 생기는 이유? 그건 없거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다 없는 겁니다. 그럼 요번에 20번째 문제는 바로 이걸 가지고 또 설명, 앞에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무상 갖고 설명했는데, 논리를 폈는데, 여기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참 명상 같은 건 되게 무상이라든지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 명상법을 만들어 놨어요. 자, 봅시다. 청목론사의 말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파했기에 전도는 생하는 것, 불생인 것으로 낙착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어봐도 전도라 하는 것은 생하지 않는다. 불생이면은 어때요? 생하지 않으면 멸하는 것도 없죠. 불멸입니다. 자, 그러자 그런 불생에 집착을 내요. 이 불생에 집착 내면 또 문제 생기죠. 불에 집착을 내요. 불생이 전도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을 개성해서 어떻게 불생을 전도로 하겠는가 라고 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생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잖아요. 모든 진실이 불생이구나 하면은 됐는데 또 불생하는 그게 또 뭔가 자성이 있는 걸로 또 착각하니까 불생마저 또 부정을 하는 거죠.
공을 이야기하니까 공을 또 실체화시키고 존재화하니까 어때? 공 또한 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부채의 지견을 갖고 부채가 뭡니까? 하고 부채에 대한 집착을 하니까 똥 묻은 마른 막대기다. 부채는 똥 묻은 마른 막대기다. 이렇게 하면서 부채의 지견을 없앤다는 거죠. 서장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 똑같은 거야. 약을 지어가 병이 들어서 약을 지어서 병이 나오면은 그것도 끝나야 되는데 나를 병 낫게 해준 약을 마치 그것을 대단한 것이냐 붙들고 그 약을 계속 복용하면은 또 병 생기거든요. 그런 병을 막기 위해서 공이락하는 약으로 처방했다가 공이라는 약도 공하다고 탁 때리는 거죠. 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개송에서 어떻게 불생을 전도라고 하겠는가? 라고서 한다. 뿐만 아니라 무료법도 불생을 상으로 하지 않는데 무료법이라 하는 건 셈이 없는 거니까 지혜 부분이죠. 한문으로 전도가 불생을 모양으로 하겠느냐? 전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전도된 자는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전도로 인하여 전도된 자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죠. 전도로 인해가 전도되는 자가 존재하죠.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는 결국 핵심은 우리는 자성이 없다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되고 전도라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전도된 자도 없다고 이 얘기를 하죠. 뭘 근거로? 전도라 하는 것 자체가 자성이 없는데 전도와 비전도가 어떻게 있고 전도되는 자를 어떻게 내세울 수 있느냐. 전도라 하는 자체가 부정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불생이라는 그는 전도라 하면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또 생기지 않는다는 불생에 집착하니까 또 전도와 불생이다 하는 그것도 역시 자성이 없는 공이다 하고 또 한 번 또 내리친 겁니다. 질문 하십시오. 머리 지 안 났습니까? 안 났어? 야, 지 안 나는 사람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 처음에는 다 좀 쩔쩔 하더니만. 현상계가 부상하게 되잖아요. 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예, 그럼요. 무상이라 하는 건 자성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무상 적공이에요. 적이라 하는 거는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 예, 무상의 다른 이름이 공이다. 네, 여러분들이 공, 무상 이런 용어를 잘 이해하면은 불교는 그걸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다 공인이 무상인이 가는 것은 지혜의 내용입니다. 그런 거 어디든 갖다 붙여도 다 통용이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사물이든 어떤 사람이도 공이 다 통하고 무상이 다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알면 천이고 만이고 꿰뚫어 본다 하는 얘기 그렇습니다.